공교육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입시의 정석 시간입니다. 겨울방학도 이제 절반 정도가 지나면서 예비 고3 수험생들의 입시 일정도 곧 시작이 됩니다. 특히 올해는 정시 모집에서도 학교 생활기록부를 반영하는 이른바 하이브리드형 평가가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입시 방정식이 한층 복잡해졌는데요. 서울 세화여자고등학교 유태혁 선생님과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레이스에 앞서서 일련의 로드맵을 그려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먼저 이 올해 입시 큰 흐름과 중요한 일정부터 짚어볼까요? 네. 우선 수능을 기준으로 좀 일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7학년도 대수능이 2026년 11월 19일입니다. 작년에 봤던 2026 수능이 11월 13일이었던 거 생각하면은 일주일 정도 좀 늦춰진 형태가 되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 수능 성적 발표 그리고 정시 원서 접수도 올해보다 일주일 정도 늦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시 원서 접수가 2027년 1월 4일에서 7일까지이고요. 그리고 또 수능만큼 학생들이 관심이 많은 그런 시험이 9월 대수능 모의평가인데 이게 수시 전형 직전에 보는 시험입니다. 이게 9월 2일에 보게 되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바로 수시 원서 접수가 금요일까지 즉 9월 7일에서 11일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재학생들에게 좀 상당히 의미 있는 시험이 될 수 있는 게 6월 모의평가가 6월 4일에 있고 왜냐하면 그게 졸업생하고 처음으로 같이 보는 시험이거든요. 아울러 이제 3월에 있는 학력평가가 약 2달 정도 후에 있게 됩니다. 3월 24일에 있게 되는데 이때 학력평가는 1, 2학년하고 다르게 선택 과목이 들어가는 사실상 실제적인 수능 형태의 첫 번째 학력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개학하고 나면 정말 숨가쁘게 일정이 시작되게 되는데 네, 맞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서 달라지는 점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수시와 정시의 경계가 흐려지는 일명의 하이브리드 평가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하는데 네. 이런 변화가 생긴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보통 수시하면은 내신 그리고 정시하면 수능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아무래도 정시 같은 경우에는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사실상 학교 수업을 좀 등한시하거나 학교 활동을 좀 등한시 여기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시에서도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한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이걸 반영하는 대학이 2027학년도에 성균관대학교 사범대학입니다. 보통 정시하면은 그냥 서류는 거의 안 보고 수능만인데 여기는 오히려 독특하게 서류 평가가 100%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시이지만 즉 평가 자체가 수시처럼 이루어진다는 뜻이고요. 대신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4개 학력 중에서 3개 학력 6등급으로 있게 됩니다. 동국대학 같은 경우에는 다군 전형에서 학생부 평가가 10%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시에서도 단순히 수능 성적만으로 합불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류 평가에 따라서 얼마든지 합불이 바뀔 수 있는 전형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역에 따라서도 입시 경향이 좀 차이가 있는데 그동안은 수도권은 정시 그리고 비수도권은 수시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어떻겠습니까?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은 아직까지 정시 40%의 영향을 받는 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시 전형보다는 정시 전형에 대한 문이 좀 더 넓어 보이는 거고 비수도권 대학 같은 경우는 정시 40% 적용을 받지 않으니까 좀 더 우수한 학생을 선점할 수 있는 수시 전형에 좀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많은 대학들이 여전히 정시보다는 수시 전형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 지지난 정부에서 시작된 정시 40%가 여전히 적용되는 상황이라면은 이런 추세는 앞으로 쉽게 바뀌진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최상위권 입시의 변수도 하나 또 생겼는데 네. 연세대가 이 재작년 논술 사태 여파로 올해는 모집인은 조금 축소가 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험생들에게 미칠 영향이 있을까요? 연대가 이제 논술 재시험으로 이제 2027학년도 모집 인원이 말씀하신 대로 2026학년도보다 좀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논술 전형을 아예 선발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보통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이것에서 조금씩 이 인원들을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모집 단위별로 이거를 조금씩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체감상으로는 어떻게 보면 큰 차이를 느끼지는 못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조심해야 될 게 논술 전형의 경우에는 애초에 논술 전형의 모집 인원이 많지 않은데 여기에 충원 인원도 되게 적은 전형입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 준비하는 학생들은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논술 전형의 문이 예년에 비해서 더욱 좁아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갈수록 이 학교별로
대학별로 전형이 세분화되고 있는 것도 이 특징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우수한 성적의 과목을 우선 반영한다고 하기도 하고요. 네. 또 서울시립대는 학생부 교과에서 정성평가를 확대한다. 이 갈수록 이 전형별로 통일감이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대학별로 전형에 대한 통일감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사실 결국 대학에서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그 목표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최종 학교 성적 그리고 지금이 이제 학생부 학교생활기록부가 완성된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느 대학을 무조건 맞춰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좀 체급 자체를 올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업 역량에 대한 체급, 그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성적에 대한 체급, 그다음에 어떤 탐구 역량에 대한 체급을 높이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등록하는 대학은 하나이지만요. 사실 지원하는 대학은 수시 전형의 경우에는 6개 대학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의 대학에만 맞춤형으로 준비하기보다는 다양한 대학에 내가 그 의미를 둘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좀 돼야 되고 성적이 다 마무리되는 3학년 여름방학 때쯤에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나한테 가장 유리한 전형이 뭐고 맞는 그런 대학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것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가 되었든 간에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종합 전형에 대한 준비, 즉 서류에 대한 준비는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과 전형, 종합 전형 할 것 없이 학생부 서류 평가 반영은 거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학과와 연계된 교과 공부에도 더욱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고 동시에 특정한 학과가 아니다 하더라도요. 가고자 하는 계열을 중심으로 가장 많이 연관되는 교과는 무엇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나의 우수한 부분을 드러낼 수 있을지를 준비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어느 대학 어느 과에 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꼭 그것만 맞추기보다는 가능성을 넓히는 네, 맞습니다. 그런 준비가 네, 필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겨울방학도 벌써 절반 정도 지났는데 이제 학기 시작하기 전에 점검해야 될 점 있을까요? 우선 자신의 현재 위치를 좀 냉정하게 진단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 성적은 어떠한지, 그리고 학교생활 기록부에 드러난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까지 이렇게 펼쳐놓고 지금 성적으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대략적인 대학들도 한번 그려보고 그다음에 목표 대학까지 진학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이 필요하고 부족한지를 정리해 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3학년이 되어도 학교 생활에 대한 중요성은 여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학년 때 배우는 내용을 또 미리 살펴보면서 호기심 끌리는 내가 요거 좀 재밌겠다라고 하는 단원이 무엇인지 알아두면은 3학년 때 하게 되는 다양한 탐구 활동에서도 좀 더 의미 있는 결과, 깊이 있는 탐구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학년에서 진짜 중요한 게 멘탈입니다. 네. 학생들이 이제 그 압박감에 시달리는 바람에 자신의 어떤 위치를 이렇게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끝까지 노력을 유지하는 그런 마인드 컨트롤을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 이 부분을 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일의 삶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3학년 학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마음가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마도 2028 대입 개편 전에 마지막 입시라서 수험생들의 긴장과 압박이 조금은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수록 나만의 페이스로 차근차근 기반을 다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